우리 앞전에 건 다 받았지. 은평센터 40분 수업 후 쉬는 시간. 선생님 짱!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실패해도 괜찮아 망한 원격 수업 이야기 패들렛인데요. 여기 있는 의견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공감되는 내용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비대면 원격 수업의 실제, 그 중에서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인데요. 사회적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시 따르기, 사과하기, 허락받기, 다른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 그래서 대상은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고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이랑 좋은 관계 맺는 걸 목적으로 학교별로 저희가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가서 이번 주는 지시 따르기, 다음 주는 사과하기, 이런 식으로 매주 기술 하나씩 100분짜리 수업을 계획해서 진행했고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하면 활동 1은 사회적 기술의 개념 알기, 활동 2는 모둠별로 역할극 연습하기, 그래서 모둠에서 사회적 기술 사용하는 상황극 대본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요. 활동 3은 모둠별로 발표하기, 대략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 건데요. 이걸 온라인 계약, 원격 수업 때문에 줌에서 진행하기도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온라인 수업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실시간 쌍방향은 내가 현장에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5분 단위로 참여시키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고개도 끄덕거리게 하고 대답도 하게 하고 채팅에 뭘 치게 한다든지 계속해서 반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온라인 수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교사의 계획된 활동, 학생의 기대되는 반응을 정리해 봤는데 아까 저랑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함께 읽기, 돌아가면서 읽기, 간단한 문제를 내면 채팅창에 적기, 채팅창에 자료 공유하기, 주석 작성도 해보셨죠? 그런데 주석 기능은 활동을 마친 다음에 참가자 주석 허용 안함, 여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주석은 한 번 하면 애들이 계속합니다. 낙서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 공유하는 사람은 잠시만요. 안 보이시는구나. 그 화면 공유 위쪽에 컨트롤 창이 있잖아요. 화면 공유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참가자 주석 허용 안함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눌러주셔야 작성을 못하게 돼요. 낙서를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 수업을 하면서 녹화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남자친구는 선생님들 혹시 동영상 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겨울왕국 2를 보고 싶다고 하고 여자친구는 겨울왕국 2 로맨틱 코미디를 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네. 서로 의견이 어때요? 달라요. 대화의 내용.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협상하기. 협상하기라는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수업했고요.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다른 의견을 확인하기. 2단계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말하기. 3단계 상대방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기. 4단계 상대방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생각하기. 이렇게 학생과 돌아가면서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회적 기술의 순서를 알아보는 활동이었고요. 제가 화면 공유로 PPT를 띄워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듣는 걸까요? 열린 마음. 자, 그래서 3단계는 뭐예요? PPT에 애니메이션을 넣기도 하잖아요. 움직이거나 날아가거나 이런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넣게 되면 끊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줌에서 동영상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 영상이 버퍼링처럼 끊겨서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PPT 애니메이션도 끊기기 때문에 저는 애니메이션을 나타내기만 씁니다. 수 있도록 내가 듣는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요. 이게 나타내기입니다. 말 그대로 나타나기만 하는 효과입니다. 올려줄 링크를 네. 눌러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1번. 1번 알맞은 거에 체크를 하고요. 학습지 대신에 구글 설문지라는 걸 활용했어요. 선생님들도 설문조사 참여하실 때 이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풀도록 하고요. 학생들이 다 풀면 어떻게 풀었는지 하나씩 보면서 피드백 했습니다. 1번. 네, 지금 채팅창에 링크를 선생님이 올렸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죠? 네. 그게 한 개 들었습니다. 한 개. 왜 두 번째가 맞는 답일까요? 그 카드들 배가 부르면 케이크는 안 먹을 수도 있겠지. 배가 부를까봐.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 학습지는 이런 디지털화된 자료로만 제공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전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학습지를 인쇄해서 나눠주고요. 집에 가져가서 풀게 해도 됩니다. 있는 곳이 수업방이에요. 어디라고요? 네. 수업방. 그리고 모든 방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모든 방에 들어갈 거예요. 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방이에요. 선생님이랑이요? 랑 같은 조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둠 활동을 하는데요. 아까 소개드렸듯이 짝과 함께 역할극 대본 만들고 역할극 연습하는 부분입니다. 마이크 안 돼? 저 돼요. 눈이 나빠서. 그것도 넣으면 어떤 거? 너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잠을 못 자잖아, 이러고. 좀 잘하는 애들은 그 링크 타고 가서 화면 공유는 제가 띄워주고요. 그 애들이 여기 빈칸 채우고. 그게 어렵다 하면은 애들 얘기하는 거 듣고 제가 받아 적는 식으로 대본 완성하고요. 읽으면서 역할극 연습하는 겁니다. 엄마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가 게임을 많이 하면 눈이 나빠지지 않겠니? 너 그리고 잠도 못 자잖아, 요새.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조금 줄이면 좋겠다.
엄마 그럼 30분만 줄을 볼게요. 네가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게임 채널도 보잖니. 이렇게 해서 연습이 끝나면 다시 전체 방에 돌아와서 이제는 연습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별 발표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우리 이번 주말에 만나서 점심 먹자. 그래. 우리 뭐 먹을까? 피자, 나는 피자가 먹고 싶어. 우리 다른 걸로 먹자. 나는 치즈 알레르기가 있어. 마라탕 먹으러 가도 될까? 그래,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 우리 마라탕 먹으러 가자. 고마워. 야, 그러면 이번 주말에는 마라탕을 먹으러 가자. 시간은 카톡으로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 한 번씩 하고 서로 다른 모든 친구들의 역할극을 평가한 다음에 수업을 마쳤습니다. 네? 나의 의견과 근거를 함께 말을 잘해서 동그라미고, 해결할 주제와 관련된 의견은 말을 잘 해줘서 모두 는요? 저도 다 동그라미요. 여기 있는 항목들을 다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고요. 엄마가 근거와 함께 말했죠. 눈 나빠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다. 뒤에는 학생 소감이 좀 있는데 애들이 말을 너무 잘해서 저희가 맨날 이 사회성 프로그램 시작 안 하기 전에 맨날 막 싸우고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사회성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친구들이랑 싸우는 것보다 친해지는 게 더 많고, 그리고 배려랑 존중 그런 걸 배워서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 그 배려랑 존중 이런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영철습 수업, 선생님들 수업 들을 때 공감하기 배웠었을 때, 그때 싸우는 것도 약간씩 들어가 있었을 때, 싸운 거에서 뭘 잘못했는지 공감하는 것도 배워서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네 말하는 거 보면 엄청 말을 잘하죠. 얘네가 원래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수학 시간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수학 시간에 특수 학급에 내려와서 싫은 애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친구한테 미안했던 일, 하고 싶었던 얘기들 포스트잇에 적기도 하면서 아이들 관계가 개선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사회적 기술이라는 게 원격 수업에 그렇게 적합한 주제는 아닙니다. 사회적 기술에서 중요한 부분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눈을 바라본다든지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이런 건데 줌에서는 이런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원격 수업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학교로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마다 학생들의 경험이 너무 달라요. 내가 수업에서 패들릿을 하고 싶다고 준비를 해도 학교 선생님이 한 번도 안 했으면 얘네는 패들렛을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처음 한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시범 보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수업을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디오, 마이크 안 되는 학생들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가자 창에서 연결 확인하시고 오디오 연결 해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안 되는 학생은 채팅으로 참여하라고 안내해야겠죠. 학교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사전에 활동지 같은 걸 인쇄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도록 담임선생님께 부탁드리는 게 좋고요.
안 들어오는 학생들, 수업을 10시에 시작한다고 해도 지각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격 수업은 집에서 하니까 애들이 긴장이 풀어지니까 더 해요. 저도 제 시간에 시작한 적이 거의 없어요. 보통 5분 늦게 시작하고요. 10분 지나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수업 시작 전에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천천히 그냥 출석도 한 명씩 부르고 잘 지냈냐, 건강해라, 마스크 꼭 쓰고 다녀라 이런 얘기들 하다가 수업을 좀 늦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 담임 선생님이 출결 확인을 하고요. 학생들한테 들어오라고 연락을 해주시면 좀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학교에서 강사님이 하시는 수업은 학교 교사가 참관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마다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지만 어쨌든 수업 시작하고 나서부터 10분까지는 학교 선생님이 같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줌 회의실에 학교 선생님이 같이 계시면 확실히 애들 태도가 좋아지더라고요. 선생님이 비디오 켜라, 마이크 켜라 이렇게 참여 독려하시는 채팅 한 번만 쳐주셔도 애들이 참여를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조 인력이 많을수록 좋아요. 특히 모둠 활동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학생들이 같은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애들끼리 하라고 하면 정말 안 해요. 그래서 모둠 활동은 각 모둠마다 보조교사가 한 명씩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모둠 활동할 때는 같은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께 부탁해서 모둠마다 선생님들이 한 명씩 들어가서 좀 하라고 도와주셨거든요. 가능하시면 센터 내에서 주강사, 보조강사 이렇게 나눠서 모둠 활동 정도는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교에서 담임교사 할 때 외부 강사님이 수업하시면 옆에 보조 강사가 있었고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보조 인력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죠. 내가 애들을 데리고 한 학기, 1년을 수업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패들릿을 써보고 싶어도 애들은 안 해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 같은 건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파워포인트에 퀴즈, 문제를 띄워주고 채팅창에 적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몸짓 약속을 정해서 OX 퀴즈를 풀어본다든지 인사하기는 아까 해봤죠. 반짝반짝. 손들기는 이렇게 머리 옆에. 좋아요 준비됐어요는 두 손을 모아서 동그라미 하고요. 반대로 부정의 의미는 X. 그래서 PPT에 OX 문제 하나 띄워주고 OX 몸짓으로 표현해라. 선생님이 문제를 띄워주고 하나, 둘, 셋 하고 명확한 신호를 주거나 이런 소리를 들려주면 애들이 답을 표시할 거 아니에요. 참여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순천 청소년 성문화센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교사가 사용하는 자료로 이런 PPT나 활동지 있잖아요. 활동지는 인쇄물 주는 방법이 있고요. 구글 설문지 같은 디지털 학습지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구글 설문지를 사용하더라도 인쇄물은 같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건 항상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컴퓨터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기기가 없어서, 인터넷이 잘 안 돼서 참여를 못하는 애들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쇄물을 같이 줘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수업 영상에서도 애들이 역할극 대본 만들 때 구글 프레젠테이션 띄워놓고 빈칸 채웠잖아요. 그때 인쇄물도 같이 줬거든요. 그렇게 같이 주니까 애들이 좀 더 잘 따라오더라고요. 원래 원격 수업이 계획이 없다가 작년 말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갑자기 원격 수업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때는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학습지 인쇄물을 못 줬는데 인쇄물 주고 했을 때랑 비교하면 확실히 똑같은 내용이라도 인쇄물을 같이 주고 수업을 할 때가 애들이 잘 따라오더라고요. 온라인 수업에 디지털 기술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기술은 몇 가지만 익히면 돼요. 내가 구글 설문지 말고 다른 것도 활용해보고 종류는 다른데 기능은 똑같은 그런 거 여러 개 사용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몇 가지 조건들 생각해봐서 구글 설문지, 띵커벨, 패들렛 이렇게 세 가지 뽑아봤습니다. 구글 설문지는 아까 영상을 통해서 활용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패들렛도 아까 선생님들 같이 해봤으니까 띵커벨 소개를 해드리면 그 인터넷에 한글로 띵커벨 검색을 해보시면 띵커벨 홈페이지에 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로그인 하시고 인터넷 로딩이 좀 느리네요. 로그 아웃이 됐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 링크를 채팅창을 통해서 안내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어떤 게 열리냐? 잠시 기다려 주시면 네, 이런 게 열릴 거예요. 여기에 닉네임, 이름을 적은 다음에 입장하기를 눌러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이 있어서 소리를 좀 줄이고 제 목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시작하기를 누르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이게 줌을 통해서 보여드리느라 좀 느린데 위쪽에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아래쪽에 선택지 중에서 답안을 선택하면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볼 수 있어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OX 문제인데요. 문제 유형을 다양하게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한 문제만 보여드리고 해보실 시간 드릴게요. 이건 빈칸 채우기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이쪽에 타이핑 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 풀면 학생들이 참여한 겁니다. 띵커벨은 유료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교사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무료 회원으로 가입하셔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사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소개드린 것처럼 링크 주고 학생들이 각자 문제 푸는 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풀면 학생들이 다 한 거고요. 링크를 제가 직접 해보실 시간 2분 정도 드릴게요. 2분 후에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50명 넘게 벌써 문제를 푸셨습니다. 그 띵커벨 홈페이지에서 위쪽에 리포트에 가시면 누가 참여했는지를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실시간 순위 있잖아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도 볼 수 있습니다. 주시면 자, 그래서 내가 똑같이 정답을 맞춰도 점수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빨리 풀고 문제를 연속으로 맞추면 점수를 더 받아요. 그래서 1등은 정혜진 선생님, 2등은 광진희 선생님, 3등 김초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저희 최고의 상은 칭찬이라고 하잖아요. 박수 한 번씩. 그래서 정혜진 선생님, 광진희 선생님, 김초희 선생님까지 나중에 문자 보내주시면 바나나 우유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창을 너무 많이 열어서 컴퓨터가 느려진 것 같아요. 잠시 이제 끄고요. 네, 여기까지 했고요. 띵커벨 사용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제가 방금 사용했던 과제를 만들어서 링크 주고 풀도록 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영상 보면서 한두 번 따라해 보시면 금방 배우실 거예요. 이 영상 링크를 국장님이 안내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이 영상들이 몇 달 전에 올린 거라서 추가로 안내 드릴 게 있어요. 먼저 줌 가입하실 때 줌은 무료 회원은 기본적으로 40분까지만 회의실을 열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기관 인증을 하면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40분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그 서비스가 올해 6월 말에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회의실을 40분 이상 사용하려면 7월부터는 유료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줌이 아니라 다른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사용 방법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줌 할 줄 아시면 웬만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회의실 만들기. 이 소회의실 만들기가 업데이트가 돼서 옵션이 하나 더 생겼어요. 원래는 자동으로 소회의실 만드는 거랑 수동으로 교사가 직접 지정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었는데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 이게 생겼어요. 이건 1모듬, 2모듬. 내가 이렇게 소회의실을 만들면 학생들이 직접 선택해서 스스로 들어가는 기능이에요. 내가 1모듬이면 1모듬을 선택해서 들어가고요. 그런 기능입니다. 가급적이면 모둠마다 보조교사 1명씩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영상이 하나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수업 줌으로 하고 계시. 제가 아까 소리를 줄여놔가지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영상이 길지 않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진짜 저도 줌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줌 수업 때 꼭 있는 유형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저도 찍으면서 진짜 웃겼는데요. 여러분들도 공감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영상 보실까요? 고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주말 잘 보냈죠? 저번 시간에 숙제 있었는데 금요일 날 뭐였죠? 그렇지, BTS 다이너마이트 가사 외우는 숙제 있었죠. 까먹은 거 아니지? 자, 이거는 한번 누가 대표로 발표해볼까? 자, 유리가 해보자. 자, 유리야? 안 들려. 안 들리는데? 유리야, 마이크 켜야지, 마이크. 자, 이거 숙제 다 설문지 하면은 선생님 제출하고 메시지로 다 했다고 보내주세요. 자, 유리야, 조금만 조용히 하자. 나은아, 언니가 내 욕했다며. 자, 유리야, 마이크 켜져 있는데 마이크 끄자. 채연이 말해주는 게 그런 적 없다고. 유리야,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꺼. 사과하라고. 사과하라고. 왜 안 끄니? 응? 자, 수업 좀 하자. 이름도 안 썼네. 너 왜 얼굴이 안 보이니? 저기 있어요. 아, 그런 거 써? 자, 291쪽. 몇 쪽이라고요? 카메라 좀 내려, 얼굴 이렇게 보이게. 안 그러면 빵점 처리한다. 너는 왜 얼굴을 안 보여주니? 그래도 얼굴은 좀 보여줘야지. 카메라를 내려, 이렇게. 얼굴을 좀 보여주겠니? 영상 잘 보셨죠? 학생들이 이렇게 결국은 소리가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자 창에서
아까 설명드렸죠. 오디오 아이콘, 비디오 아이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학생들 이름 옆에 이게 없으면 오디오 참가나 인터넷 전화 연결 누르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줌에서 수업할 때 자료를 보여주려면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줌 회의 화면에서 아래쪽에 화면 공유 클릭해서 보여줄 창을 선택한 다음에 공유를 하는데 만약에 화면 공유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쪽을 보시면 소리 공유가 있어요. 이걸 눌러야 컴퓨터 소리, 방금 동영상 소리 들리셨죠? 그 소리가 학생들에게 들리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옆에 비디오 클립의 최적화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면 공유로 영상을 보여주면 영상이 버퍼링처럼 끊겨서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비디오 클립의 최적화에 체크하면 영상 끊김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화질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이건 영상 보여줄 때만 하시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공유 눌러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실제 수업을 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이걸 하려고 준비할 때는 이거 누르려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하면 까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미 화면 공유가 시작된 상태에서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화면 공유하시면 맨 위에 이런 컨트롤 창이 뜨거든요. 컨트롤 창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소리 공유, 비디오 클립의 최적화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화면 공유를 진행하는 중에도 설정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설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주석 사용할 때 못 보여드렸던 게 이거네요. 여기에 참가자 주석 사용 안함도 있거든요. 이거 눌러주시면 애들이 공유하는 화면에 주석을 작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줌에서 화면 공유하실 때 자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워포인트, 학습지 정도 활용하시고 거기에 필요하시면 띵커벨이나 패들렛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료를 이렇게 많이 보여줄 때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OBS는 인터넷 방송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OBS 스튜디오 실행한 창이고요. 여기에 장면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수업에서 사용할 PPT, 동영상 이런 걸 여기에 추가한 다음에 옆에 가시면 가상 카메라 시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줌으로 옮겨가셔서 줌에서 웹캠 선택하는 창 있잖아요. 웹캠 선택할 때 가상 카메라라는 게 여기에 뜰 거예요. 선택하시면 이 위치에 OBS에 추가한 PPT, 동영상 이런 게 뜰 거예요. 그래서 OBS 스튜디오랑 줌을 연동시켜서 가상 카메라 요거 선택하시고 단축키만 눌러서 PPT 보여줬다가 동영상 보여줬다가 하는 거예요. 이 기능을 쓰면
동영상 끊김도 없어지고요. 대신에 지금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 공유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석 작성 기능이라든지 그런 건 사용을 못하게 되겠죠.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근무하다 보면 교육도 받고 강의를 듣잖아요. 근데 끝나기 20분 전쯤 되면 엉덩이가 좀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제가 한 10분 정도 빨리 끝내드리고 싶긴 한데 눈치가 보여서 괜찮으실까요? 텔레비전 광고 중에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신한은행 광고인데요. 이거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야. 올라야지. 홈런? 홈런을 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홈런을 치나? 쳐야지. 관심이 있어서 잘하게 되는 게 아니야. 해봐야지. 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잘하는 게 아니야. 해.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야지. 액션. 그래서 신한은행은 말하시기 전에 알자. 오시지 않아도 되게 하자. 원하실 때 만나자. 챙겨드리자. 더 편하게, 더 쉽게. 고객을 위해 생각 이어지다 행동으로. 바로 이 부분. 생각, 이어지다, 행동. 선생님들 오늘 연수 중에서 하나라도 새롭게 알게 되거나 새롭게 배우신 게 있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선생님들 인사 대신에 전부 마이크 켜주시고요. 자, 내가 조승우가 됐다고. 조승우가 기회됐어요. 이하나 선생님 소리가 너무 큰데. 이하나 쌤 소리가 너무 큰데. 됐다. 감사합니다. 자, 내가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아는 걸로만 끝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강의는 느낌으로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생각만 한다면 준비. 생각은 잠시만요. 아무것도 자, 아니다. 준비. 시작. 생각만 한다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250명 정도 참여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이걸 또 성공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신기록이에요. 박수 한번. 그래서 선생님들 혁신이라는 말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하나의 수업 모형, 수업 방법의 변화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우유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교수님 여기 저랑 했을걸요? 네, 선생님들 마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안내 드릴게요. 저희 온라인 강의 평가서 단체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꼭 이렇게 모든 센터 실무자분들이 이렇게 좀 작성해서 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의 원래 회의 프로그램은 3월 중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해주신 우리 한영철 선생님한테 지금 마이크 켜주시고 크게 박수와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